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자 열전 중에 사람을 바로 보아서 부를 이룬 사람들 중에 관포지교라는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알아보고 분별하고 또 그런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비법을 묻는다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순간의 편함과 지금 당장의 쉬운 길, 감정적인 자신만의 기분과 그 시야와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의 깊이는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결국 부가 흘러가도 그 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따르지 돈을 쫓아가서는 돈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낳고 돈이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 결국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은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얼마나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냐 실패를 시키냐의 키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을 이끈 데 있어서 사람 때문에 일이 터지고 사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꼭 반드시 경계하고 믿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한계를 두고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을 두고 과연 내가 경계할 사람인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끝까지 믿어야 될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끝까지 믿어야 할 사람이란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면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부족도, 미움도 다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포숙은 관중의 재능을 끝까지 믿어주어서 결국 관중이 재상이 되고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펼치는 성공의 비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성공의 비밀이 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같은 뜻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이 거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관중은 춘추시대 용수라는 중국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관중은 너무도 집안이 가난하여 학문을 너무도 열심히 해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때가 오지 않아요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친구 포숙과 더불어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생선 장사를 할 때마다 이익금이 나오면
관중이 항상 더 많이 이익금을 챙겨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숙의 하인들은 관중이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왜 똑같이 이익을 하고 장사를 했는데 꼭 자기만 욕심쟁이처럼 돈을 도둑질해 가냐. 이익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고 따지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포숙은 관중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었고 오히려 하인들을 나무랐습니다.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장사가 잘된 것도 관중 때문에 잘된 것이고 이익금이 남아서 관중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관중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이익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기 때문에 식구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항상 관중의 흠을, 관중의 단점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고 않았습니다. 제나라는 춘추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 휘말려 들었기도 젊은 청년들은 항상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관중은 자기가 용맹하고 활을 잘 쏜다고 항상 자랑하였지만 실상 전쟁터에 가서는 맨 꽁무니에서 어리부리하게 자기 목숨만 살려고 시간만 삐대면서 항상 전쟁이 끝나면 맨 먼저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관중의 모습을 보고 소인배다, 비겁하다, 비열하다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포숙은 오히려 관중이 용맹하지 않아서 전쟁의 꽁무니에서 그렇게 비실비실 몸만 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한 일개의 병졸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사이즈에 맞게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전쟁이 끝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노모인 부모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효심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관중은 사업을 하면서도 3번 정도 실패를 했고 또한 벼슬길에 가서도 3번이나 낙마를 했지만 쫓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포숙은 관중의 허물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이 부족하다, 관중이 어리석다, 관중이 능력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족한 관중을 흠을 다 덮어주고 끝까지 관중의 그 근본과 본질을 알아주었습니다. 관중은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 때를 찾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관중은 흙 속에 묻혀있는 옥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포숙은 항상 관중이 시대의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항상 관중의 그런 부족을 채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중이 재상이 되어서 성공하셨는데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라고 포숙 때문에 결국 자기가 성공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의 왕권이 흔들려서 결국 제후시대가 오고 시왕이 제나라의 시공이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시공의 밑에는 장자, 제하, 둘째 규, 막내 소백이 있었습니다. 규는 스승으로 관중을 두게 되고 소백은 스승으로 포숙을 두었습니다. 포숙은 순서상 어쩔 수 없이 가장 어린 소백을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출세할 일이 없었다 보니까 너무도 실망해서 꾀병을 나는 것처럼 스승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숙의 마음을 헤아리고 관중은 포숙을 찾아가서
소백은 어리지만 순서상 왕이 되는 것은 늦지만 품성이 착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규가 잘해도 하늘에서 내린 재난이 오면 혼자는 그 난국을 헤쳐갈 수 없기 때문에 소백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 꼭 스승을 해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포수도 그것을 인정하고 결국 소백의 스승이 됩니다. 시공이 죽자마자 장자 제야가 14대 양공으로 즉위하는데 이복 동생인 천하의 요부인 음란한 여자 문광과 불륜관계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사촌인 공손무지에 의해서 피살을 됩니다. 공손무지가 무력으로 왕위에 즉위하게 되니까 관중은 규와 노나라로 망명을 가고 포숙군 소백과 더불어서 그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손무지도 결국 원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제나라의 왕자는 공백 상태가 되니 급하게 중신회의에서 먼저 제나라로 돌아온 규나 소백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잇게 한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소백과 규는 포숙과 관중과 더불어서 각자 제나라를 향해서 귀환을 하고 있는 중에 관중은 고민을 합니다. 규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소백이 만약에 왕이 되면 자기가 제나라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백발백중인 자기의 활솜씨를 이용해서 소백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소백을 암살하려고 화살을 쏘아서 소백이 가슴에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걸 보고 암살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소백은 그런 관중을 미리 깨트려 보고 미리 가슴에 가죽으로 만든 피뭉치를 가슴에 채운 바람에 죽은 척해서 관중을 속인 것입니다. 관중의 눈을 피하게 되자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도착하게 되고 그것도 모르고 서서히 천천히 제나라로 돌아가던 관중과 규는 소백이 이미 제나라의 왕이 된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관중을 군대를 통해서 붙잡아서 사지를 찌어서 죽이는 그런 위험에 처한 관중의 입장을 보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서 소백 왕에게 폐하께서 일국을 다스리려면 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진정 폐하께서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관중을 얻어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소백은 포숙의 말을 듣고 관중을 만나 관중의 식견을 들어보고 관중의 됨됨이를 살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안목과 시야를 갖고 있어서 결국 관중을 제상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은 그 능력을 펼쳐서 그 제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루고 패권국이 되게끔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임상옥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내 부모이지만 나를 키운 것은 계영배였다라고 한 것처럼 이 관포지교의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평생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실수를 할지라도 나의 그 허물을 덮어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인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은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자의 열전들, 왜 부자가 됐는가, 그 부자의 그 성격, 특성, 근성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스스로 바꾸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